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페라 토스카에 대해서 좋죠. 네. 이 탄생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이 푸치니가 1893년에 마농 레스코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게 푸치니 인생의 세 번째 오페라였는데 이 마농 레스코가 성공하면서 드디어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896년에 또리노에서 라보엠을 올리게 되죠.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보엠은 초연 당시에는 이 원작의 중요한 설정들을 너무 빼버리고 좀 변형이 돼 있어서 사람들이 좀 낯설게 여겨서 초연 때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뭐 이게 그 명작은 사람들 다 알아보는 법이죠. 그 뒤에 뭐 급격하게 인기가 있어져서 오늘날도 아주 히트곡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어떤 성공을 계속 이어가야죠. 푸치니는 이제 히트 작곡가이기 때문에 다음 것을 뭐로 할 건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제 라보엠의 차기작으로는 뭔가 히트가 예상이 되는 작품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토스카죠. 토스카는 사실 이 푸치니가 1900년에 이 작품을 로마에서 초연하게 됩니다만, 근데 사실 이 원작이 있는데 이 원작 연극이 벌써 이 파리에서 대히트를 쳤던 그런 또 연극이기도 했습니다. 1887년에 파리에서 초연됐던 라토스카라는 연극이 원작인데요. 이 빅토리앙 사르두라는 아주 대중적인 작가가 만들었고 또 당대 최고의 여배우이자 어떻게 보면 현대 여배우들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대배우 사라 베르나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히트를 쳤던 연극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페라도 어떻게 보면 잘 만들면 되게 그 히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900년 1월 달에 로마의 코스탄티 극장이라는 로마 최대 오페라 하우스였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와서 로마 국립오페라로 남아있는 아주 이 대극장에서 초연이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를 기록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담긴 주옥 같은 아리아들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테너나 소프라노들이 독창회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때 뭐 빼놓을 수 없는 명곡들이 즐비하죠. 토스카는 줄거리가 길고 좀 이렇게 장황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오페라랑 섞여서 가끔 이렇게 혼동이 올 때가 있는데 이 오페라가 사실은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 헷갈리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토스카의 줄거리는 사실 이 작품이 전체 공연에는 2시간 남짓 하는 작품인데 푸치니는 항상 작품을 아주 길게 쓰진 않죠. 근데 이 방대한 연극을 2시간 안에 이렇게 압축을 잘하나 싶을 정도로 참 각색의 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우선 토스카의 배경은 이 오페라 초연이 아까 제가 1900년 1월에 로마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로부터 딱 100년 전 1800년에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00년에 로마 시민들이 이 작품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장소들이 아직도 다 그대로 있는 로마의 장소들이니까 너무나 이 생생한 거죠. 100년 전에 로마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1800년에 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토리를 좀 오페라 스토리를 설명드리기 좀 전에 그 전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부분이 있어서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7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뭐 베네치아 공화국도 멸망시키고 막 이렇게 모든 걸 프랑스의 영향하에 두는데 이제 교황령하고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나폴레옹도 교황령을 이렇게 마음대로 건드릴 수는 없었지만 이 교황이 자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나폴레옹이 결국은 교황령까지 쳐들어갑니다. 로마를 쳐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황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비오 6세라는 교황은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고 교황령을 없앤 뒤에 잠시 나폴레옹은 거기에 1898년에 로마 공화국이라는 공화국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로마 공화국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나폴레옹은 또 이집트 원정도 떠나고 바쁩니다. 근데 로마에 남겨진 나폴레옹의 세력들은 이 로마 공화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전의 구 세력들을 다 이렇게 소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로마 공화국에는 7명의 집정
집정관이라는 건 옛날 로마 시대의 이 꼰술이라고 하는 로마 시대 집정관을 본떠서 한 명의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7명의 집정관이 돌아가면서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오페라 안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이탈리아 말로 일 콘솔레라고 등장합니다. 이 일 콘솔레가 바로 집정관이고 바로 그 사람이 안젤로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집정관들이 있었는데 이 로마 공화국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폴레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당연히 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그 남쪽에 있던 이 나폴리 왕국은 그 부르봉 왕가, 그러니까 스페인계 부르봉 왕가가 다스리고 있던 왕국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그리고 그 당시 나폴리 왕의 왕비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폴레옹과는 완전 적대 세력일 수밖에 없죠. 네. 한때는 나폴레옹한테 이렇게 이 기가 죽어 있다가 나폴레옹이 떠나고 난 뒤에 로마 공화국을 호시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1799년에 가을에 나폴리 왕국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로마를 침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공화국이라는 불안정한 공화국 체제는 1년 반 만에 무너지게 되고 당연히 거기에 정치가로 있던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다 체포되죠. 네. 그래가지고 감옥 안에 이 집정관들도 다 감옥 안에 들어가는데 이런 이 로마 공화국이 멸망하고 나폴레옹을 지지하던 세력들이 멸망하고 구세력인 나폴리 왕국과 오스트리아의 세력이 로마를 지배하는 1800년의 상황에서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오페라는 1800년 이 원작 연극의 날짜까지 명기되어 네. 있습니다. 1800년 6월 17일에 로마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체 3막으로 이루어진 오페라에서 1막의 배경은 지금도 로마에 가보시면 만나실 수 있는 성당입니다. 존재하는 성당인데요. 산탄드레아 델라 발레, 그러니까 계곡의 성 안드레라는 그런 이 성당, 산탄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의 내부에서 막이 쫙 열리면 화려한 성당 내부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오케스트라가 대포 소리를 들려줍니다. 바로 멀리 감옥에서 죄수가 탈옥을 해가지고 경찰들이 대포를 쏜 거죠. 지금 죄수가 탈옥했다. 이런 강력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로부터 시작이 되면 어떤 남자가 막 그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 남자가 두리번 찾다가 분명히 어디에 뭐가 있다고 했는데 라면서 그 성수반 밑에서 열쇠를 꺼내 가지고는 어떤 예배당, 우리 유럽의 성당에 가보시면 이렇게 큰 그 예배당이 있고 제단이 있는데 옆에 조그만 무슨 귀족 가문의 예배당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철문을 열고 들어가서 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안젤로티라는 사람입니다. 안젤로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잠시 동안 존재했던 로마 공화국의 일 콘솔레, 집정관 7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폴리 왕국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치하에서는 초특급 정치범인 거죠. 어쨌든 안젤로티는 탈옥을 해서 이 성당 예배당 안에 숨었습니다. 그런 순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의 남자 주인공인 마리오 까바라도시이죠. 기사 계급이면서 화가입니다. 그래서 까바라도시는 이 성당 안에서 지금 성화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 중이죠.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벽으로 이렇게 성화를 그리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성화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성화가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미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테너가 목도 안 풀렸는데 아리아를 바로 불러야 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 레콘디타 아르모니아라는 그런 아리아입니다. 오묘한 조화로다라는 아리아죠. 가사 내용이 참 재밌는 게 결국 자기 연인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까바라도시는 우리의 여주인공인 토스카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여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자기의 연인인 토스카는 전형적인 라틴계 미인입니다. 갈색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가진 진한 라틴 여인이죠. 근데 참 오묘한 조화로구나.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푸른 눈의 금발 여인, 그리고 나의 연인인 토스카의 검은 눈동자와 갈색 머리, 완전히 개성이 정반대인 두 사람인데 아름다움이라는 예술의 개념 하에서는
전부 똑같구나. 하나로 합의를 되는구나라는 이거 참 얼마나 오묘한 조화인가 라면서 자기 연인 토스카에 대한 사랑을 외치는 참 명아리아인데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혼자 지금 문을 다 잠궈 놓고 이제 이렇게 성당지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음식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혼자 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안쪽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린 거죠. 아, 그림 좀 그리려는데 누구냐 이거?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안에서 한 남자가 완전히 그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리오 까바라도스 날 알아보겠나? 이러니까 누구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얼굴이 상했나? 이러면서 나 안젤로티네. 이러니까 갑자기 까바라도스가 아니 자네는 로마 공화국의 집정관이었던 안젤로티 아닌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탈옥해가지고 했는데 마침 이 성당 안에 요 예배당이 내 여동생이 시집가 있는 그 후작 가문 바로 이제 그 아따반티 후작 가문이라는 후작 가문의 전용 예배당이라서 내 여동생이 내 탈옥을 도와줬네. 이 안에 숨도록 도와줘가지고 그러니까 까바라도스도 이 뜻을 같이 하던 나폴레옹을 지지하는 로마 공화국의 인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너 지금 숨어라. 지금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또 교회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 거죠. 사람 오니까 숨어라. 그래서 숨게 만들었는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온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자기 연인 토스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카가 여기 온 이유는 이제 오늘 이제 공연이 있는데 공연 끝나고 우리 만나서 당신 그 별장에 가서 우리 뒤풀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약속을 잡으러 온 거죠. 참 요즘 같으면 카톡으로 해도 될 얘기를 직접 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번거롭습니다. 토스카는 근데 딱 그림을 보더니만 막달라 마리아 초상화를 봅니다. 보더니만 저거 왜 내 얼굴로 안 그리고 뭔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여기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귀여운 질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까바라도스가 절대 바람 필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그 공연 끝나고 만납시다. 서둘러 돌려보내죠. 근데 참 토스카는 귀엽게도 떠나면서도 눈동자는 까맣게 그려줘요. 이렇게 주문을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토스카는 공연을 위해 떠납니다. 까바라도스는 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젤로티를 꺼내가지고 너 지금 여기 계속 있으면 분명히 경찰들이 들이닥칠 거니까 빨리 도망을 가는데 지금 여기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가다 보면 내 별장이 있으니까 별장 위치를 알려주고는 그 별장으로 지금 여장으로 변장을 해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보내게 됩니다. 근데 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경찰들이 수색에 나선다라는 신호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위험하다. 내가 같이 가야 되겠다라면서 안젤로티를 데리고 자기 별장으로 빨리 서둘러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포가 울리면서 하나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지금 북쪽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탈리아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나폴리 왕국 군대와 오스트리아 연합 군대가 북쪽에서 이탈리아 북부에서 나폴레옹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지고 우리 쪽이 나폴리 왕국 쪽이 승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막 이제 이 성당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 세력이 이겼다는 거니까 이제 그 기념 미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또 아주 우악스러운 테마 음악이 나오면서 로마의 경찰 총감인 바리톤 배역인 스카르피아가 등장을 합니다. 스카르피아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페라 배역들 중에서 악으로만 가득 찬 동정의 여지 없는 악역입니다. 네. 그래서 스카르피아가 등장해서 안젤로티가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왔을 거다. 여기밖에 없다라면서 빨리 샅샅이 수색해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증거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까 그 아따반티 후작 가문의 예배당 안에서 이제 안젤로티가 다 이 소지품을 여동생이 챙겨준 이 소지품을 챙겨서 가야 되는데 너무 허겁지겁 가다가 후작 부인 자기 여동생이죠. 후작 부인의 부채를 떨어뜨리고 간 거죠. 근데 갑자기 스카르피아가 부채를 딱 짚더니만 이거 뭔가
그 문제가 있구만.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제 안젤로티를 여장을 시켜서 이렇게 도망을 가게 하려고 했는데 이걸 부채를 떨어뜨리고 온 거죠. 유럽에서 부채는 여자만 가지고 있는 게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의 아타반티 후작 부인의 소지품을 딱 들더니만 요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또 거짓말을 만들 수 있을 거가 딱라고 하는데 그때 토스카가 옵니다. 토스카가 와가지고는 토스카는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빨리 온 이유는 카바라도스에게 추가 사항이 생겼다는 걸 알려주려고 온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공연 끝나면 딱 와서 카바라도스 만나서 별장으로 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 나폴리 군대가 나폴레옹을 이긴 승전 기념 칸타타 공연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공연 자기 원래 공연 끝나고 또 기념 공연을 왕궁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도저히 오늘은 뒤풀이를 못 하겠다. 일정이 꼬인 거죠. 일정이 꼬여서 이것도 카톡으로만 해도 될 얘기를 이제는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카바라도스는 간데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카르피아가 넌지시 다가오는 거죠. 이 스카르피아는 사실 짐짓 로마 최고의 오페라 가수이자 미인인 토스카에게 대해서 아주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스카에게 막 얘기를 하면서 카바라도스 뭐 나는 여기 조사하러 나와봤는데 카바라도스 원래부터 없던데 그러면서 이제 토스카가 뭔가 카바라도스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주변 뭐 성당직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신문을 통해서 카바라도스가 틀림없이 옛날 동료였던 안젤로티를 도와서 피신했을 거다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심증을 굳히고 그러면은 카바라도스와의 연인 사이인 토스카를 찌르면 뭔가 더 나올 거다라는 어떤 그 경찰로서의 촉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다. 부채를 이용해서. 내가 와봤더니 카바라도스는 이미 없는데 아마 어떤 여인과 바람을 피는 것 같더군요. 이러면서 갑자기 남자가 이런 부채를 들고 다닐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카바라도스의 소지품에서 이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딱 보니까 이 좁은 귀족 사회니까 대본에 알아보는 거죠. 문장만 봐서 이거 아타반티 후작 부인의 문장인데 내 그럴 줄 알았지. 막달라 마리아 얼굴을 아타반티 후작의 금발과 후작 부인의 금발과 이 푸른 눈으로 만들 때부터 내 이거 뭔가 수상했어 이러면서 바로 의심. 완전 분노하면서 당장에 별장으로 달려갑니다. 토스카는. 그러니까 이 스카르피아는 부관을 시켜가지고 지금 토스카를 따라가면 안젤로티와 카바라도스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빨리 쫓아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가 이 부채, 아무것도 아닌 부채지만 마치 그 셰익스피어의 오텔로에서 이아고가 아무것도 아닌 손수건 같이 가지고 오텔로의 질투를 유발해서 오텔로와 데스데모나를 다 파멸시켰듯이 나도 이 부채로 다 파멸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1막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그 웅장한 이런 그 곡을 연주하죠. 바로 테데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폴레옹을 이기고 우리 나폴리 왕국이 승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테데움, 신을 찬양한다라는 미사를 준비하는데 아주 웅장한 합창단이 나와서 성가 테데움을 부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스카르피아는 가라 토스카, 너는 질투 때문에 거기 가지만 내가 그걸 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카바라도스를 이렇게 그 체포해서 파멸시키고 나는 너를 탐하겠다. 토스카에 대한 흑심을 그 앞에서 막 내뿜는데 이 바리톤 가수가 독창으로 뒤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성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앞에서 가장 이 세속적이고 아주 그냥 추한 자기의 흑심을 드러내는 성속이 서로 막 교차하는 정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아주 뛰어난 장면을 연출하면서 1막은 끝이 나죠. 1막의 피날레에서 이렇게 테데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테데움이 나올 때에 이게 성가잖아요. 종교음악인데 푸치니가 어떻게 보면 여기 자기의 숨겨진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푸치니는 그 토스카나 지방의 루카라는 아주 그 오래된 도시에서 5대째 종교음악을 담당하던, 종교음악 하면 이제 바흐 시대 같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종교음악만을 담당하던 종교음악가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푸치니는 종교음악가가 되지는 못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삼촌에게
종교음악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완전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집안 대대로 가업이니까. 근데 푸치니는 종교음악가가 되기는 싫어서 나중에 결국은 밀라노 음악원에 들어가서 오페라 작곡가가 됐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 푸치니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음악가인 거지 않습니까? 가장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오페라라는 극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그 오페라에서 대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많은 작곡가들이 특히 종교음악 같이 가장 고귀한 음악을 쓰는 사람들은 푸치니를 좀 이제 낮게 보는 거죠. 대중적인 오페라나 쓰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푸치니는 거기에 뭐 굴하지 않는 사람이죠. 야, 내가 못해서 그러는 줄 아냐? 내가 이 직업이 이게 아니니까 안 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하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래?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뼈대 있는 종교음악가 가문인가라는 거를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 푸치니가 만든 진짜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테데움인데요.